안녕하세요. 조수진 정통 우파 TV입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은 날씨만 우중충한 게 아닙니다. 자, 이게 한국 정치가 지선으로 그리고 보궐선거로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경제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선거 참전론이 급부상하면서 보수 결집의 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 현장에서는 보여주기식 추경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 물가, 부채 부담만 키우면서 살리는 추경이 아니라 죽이는 추경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절규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수진의 정치 해부학과 경제는 민생이다 경제 칼럼에서는 비 오는 하루의 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지선 D-30. 여 싹쓸이냐? 야, 막판 뒤집기냐? 사활건 선거전 본격 스타트. 네,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의 힘을 모을 때입니다. 육성 지방선거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이자 입법 행정 권력에 있어서 지방 권력까지 민주당이 장악할지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정치의 최대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60% 후반대 지지율과 한국갤럽 기준 여당 다수 당선 기대 46% 바탕으로 우세 흐름을 보이면서 일부에서는 경북 제외 15대 1 싹쓸이 전망까지 거론됩니다. 네, 이거는 좌파가 예측한 거죠. 예, 하지만 우리는 공정한 정말 진실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바짝 추격하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독주 견제론과 특검, 부동산, 보수 결집 카드로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정권 초반 효과와 야권 전략 한계로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좌파 언론이 쓴 것 같네요. 네, 지금 우리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그 원로들이 함께 전투에 나서면서 우리가 전선을 지금 가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보수 텃밭 그리고 서울 수도권 여기서 지금 격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 또 부동산 30% 막판 특검 이슈가 이게 판세를 흔들 요인으로 꼽힙니다. 동시에 14권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함께 치러지면서 조국, 한동훈, 송영길 등 거물급 정치인의 생환 여부까지 걸린 사실상 미니 총선급 선거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네, 이런 뉴스네요. 자,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거는 단순한 지방선거 승리가 아니에요. 이 대통령 그리고 국회에서 내가 이 민주당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겠다. 네, 그래서 정말 어디서도 입법사법 행정 어디서도 견제 없는 이재명 체제를 완성하려는 사실상의 전국 권력 싹쓸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정권 초반이라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기면 그거는 패배가 아니라 그 스스로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방 권력 여기에서 반드시 탈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번 6.3 선거는 시장, 도지사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브레이크 있는 권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재명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 우파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네, 다음 기사는 수도권 빅3 대진표 완성. 네, 최대 승부처 민심의 향방은 이런 기사입니다. 자,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빅3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인구 절반 이상이 몰린 수도권이 이번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좌우할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이 서울은 이재명, 영픽, 정원호 후보와 서울 최초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의 맞대결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과 오세훈 시정 성과가 정면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경기를 가보겠습니다. 경기는 육선 정치 거물 추미애와 삼성전자 임원 출신 경제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의 대결로서 정치 상징성과 경제 전문인의 실무 역량이 맞붙는 상징적인 전장이 되었습니다. 인천은 친명 핵심 박찬대 그리고 행정 경험이 강한 유정복의 대결로 이재명 정부 친정체제 강화냐 행정성 기반 연임이냐 이것이 핵심 변수입니다. 결국 수도권 빅3는 단순 지역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평가와 보수의 재건 가능성 그리고 향후 전국 권력 지형을 가를 정치적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네요. 자, 이 수도권 빅3는요, 단순히 서울, 경기, 인천 이 단체장 선거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까지 장악해서 대통령, 국회, 수도권 권력 이렇게 한 손에 줄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국민이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남길 것이냐 이러한 싸움입니다. 특히 서울은 행정 성과와 도시 운영 능력의 문제를 넘어서 명심 한 줄이면 수도권 권력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이 위험한 정치 구조를 허용할 것인지 하는 상징적인 전선입니다. 물론 오세훈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저도 많습니다. 예. 연두색 넥타이 그건 또 뭐였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이재명에게 이 수도권까지 다 넘겨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재명은 내 말 한마디면은 모든 게 다 가능해. 예,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걸 우리가 봐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도권이 무너지면 지방선거 패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심장부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 보수는 재건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정치적 산소 호흡기를 찾아야 될 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자, 조경태 이자는 또 뭡니까? 장동혁 지지자들과 충돌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국힘이 안 돼. 네. 정말 뭐 기사 설명도 하고 싶지 않네요. 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조경태 의원이 축사 도중에 장동혁 대표를 연호하는 일부 지지자들과 공개 충돌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왜 이런 기사 나오게 하냐고요. 조경태 의원은 비상계엄을 비판하며 여러분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된다고 직격했고 이에 장동혁 지지자들의 강한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김문수 선대위원장까지 모두 모인 이 공식 행사장에서 박형준 후보 지원보다는 내부 노선 충돌이 전면화되면서 선거 현장이 분열 이미지로 비쳤습니다. 우리 그 집안 망신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 박형준 캠프 개소식에서 박형준보다 특정 정치인의 연호가 더 커진 장면. 네, 뭐 이거는 또 좌파 언론입니까? 자,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이 외부와 싸우기 전에 내부 메시지, 질서, 우선순위부터 정리해야 된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집안망신 시키는 이런 개소식은 안 됩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직접 얘기를 하지 이게 뭡니까? 이런 기사는 내고. 자, 선거 캠프 개소식은 적과 싸우는 전장인데 아니 이거 지금 박형준을 띄워야 될 자리에서 이 지금 조경태 막말 한마디로 이게 난장판이 됐잖아요. 예. 조경태 의원의 발언이든 장동혁 지지층의 과열이든 저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 더 맞느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후보를 이기는 후보로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그리고 반드시 보복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냉정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분노하는 것만으로는요, 우리가 승리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략, 그리고 우리 안의 질서, 이것을 챙겨서 꿋꿋하게 아무리 내부 총질 이렇게 방해해도 우리가 정신 가다듬고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안철수, 한항갑 이용, 명예선대위원장 수락, 이광재는 심판받아야 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한항갑 보궐선거 국민의힘 이용 후보의 명예선대위장을 맡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향해서 분당을 버리고 하남으로 환승한 전략 공정 정치다. 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광재 후보가 최근 수년간 강원, 분당, 하남 이렇게 지역구를 옮긴 점을 지적하면서 지역을 환승역처럼 이용하는 정치 행태는 주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안철수는 자신과 맞붙었던 분당 경험까지 거론하면서 분당 주민에 대한 사과 없이 또 다른 지역에서 출마하는 모습은 정치적 책임감보다는 공천 중심 생존 정치 여기에 가깝다고 공격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용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에서도 지역 기반 경쟁력을 입증했고 선거 이후에도 하남에 남아서 지역 현안을 챙겨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하남갑 보선은 단순 후보 대결을 넘어서 지역 대표성, 정치적 책임, 전략 공천식 낙하산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전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민주당이 이광재처럼 강원, 분당, 하남 이렇게 지역 옮기면서 공천 따라 이동하는 이 철새 정치인들, 이 사람들의 철학은 뭘까요? 지역 발전은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그냥 본인 정치 생존, 이거를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철새일 뿐이죠. 지역구는 정치인의 커리어 환승력이 아니라요. 지역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선거 때마다 전략 공천만 쫓아다니는 모습을 반복하면서 주민한테 무슨 얘기를 무엇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한테 우리가 대표를 뽑는 건지 중앙당 후보를 지금 내려보내는 건지 이런 거를 지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 이용 후보처럼 지역에 남아서 바닥 민심 챙기고 현안 챙긴 이런 후보가 있다면 결국 한항갑은 환승 정치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 책임형 일꾼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민심의 심판장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기사 띄워주세요. 자, 지금까지 후끈후끈한 지방선거의 이모저모를 살펴봤고요. 이제 삼성 파업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 파업 사흘째 임금 인상, 경영권 요구, 노사 이견 이런 내용이네요. 네, 벌써 사흘째가 되는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래 첫 전면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며 노조가 평균 14% 임금 인상, 1인당 3천만 원 경력금, 영업이익 20% 성과금, 그리고 또 신규 채용, 인사, M&A 관련 노조 사전 동의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침해인데. 자, 회사 측은 일부 공정 중단으로 닷새 기준 최소 6,400억 원 손실을 추산하며 이는 1분기 영업이익 5,808억 원보다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닷새 동안 공정 중단해가지고 1분기 영업이익보다 큰 규모의 손실을 만들었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사측은 임금 6.2% 인상과 일시금 600만 원 수준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협상 부족과 또 경영진 대응 실패를 주장하면서 추가 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 요구안에는 인사권, 경영권, M&A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이 포함돼서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서 기업 경영권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생산기지인 삼성바이오의 파업 장기화는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서 한국 제조업 첨단 산업 경쟁력과
해외 투자 신뢰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삼성바이오 파업, 지금 삼성과의 난리가 났는데 이게 한 기업의 노사 갈등이 아니라 저는 이거 노랑봉투법 강행하고 그 친민노총 성향의 노동정책, 그러한 장관 임명하고 반기업 정서 이렇게 지금 결합돼가지고 한국 산업 현장에서 지금 어떤 시그널이 만들어지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기업이 지금 생산 차질 6,400억 원 걱정하는데 정치권은 노조 권한 확대에 더 적극적이다. 이런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몸이 돼서 한 배를 타고 가도 모자를 파네. 이러한 반기업, 친노동정책, 친노조를 정서를 그 정부 여당에서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결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체제 그리고 강성 친노조 정책 기조가 경영권도 결국 투쟁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강화하면 삼성바이오 같은 글로벌 첨단 기업조차도 한국에서는 투자 확대보다는 노사 리스크 관리 비용을 더 크게 계산하게 될 수가 있는 이런 위험성을 초래한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반도체, 바이오, AI로 우리가 GDP 키워야 된다고 제가 어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제가 정말 강조하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노랑봉투법 강행하고 강성노조 구조로 이렇게 기업 손발을 묶어놓으면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미래산업 강국이 아니라 투자보다 파업 비용이 더 비싼 나라 이렇게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거 정부는 직시해야 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노조 내에서 또 노노 갈등이 있어요. 반도체만 챙기는 노조 탈퇴, 불붙는 삼성전자 노노 갈등. 기사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DS 부문 중심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면서 DX 부문 조합원들의 반발이 급증했습니다. 네. DX, 여러분 DX라는 거는 비반도체예요. 그리고 DS는 반도체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와 비반도체 간의 노노 갈등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DX 부문 조합원들은 반도체만 챙기는 노조라며 집단 탈퇴에 나섰고 하루 탈퇴 신청이 1천 건을 넘었습니다. 조합비 5배 인상과 파업 스태프 최대 300만 원 지급 방침은 내부 불만에 불을 지폈습니다. DX 부문은 실적 악화와 구조 조정 우려에 놓여 있지만 노조 요구안에선 사실상 소외됐다라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결국 삼성 내부는 노사 갈등을 넘어서 노노 갈등으로 퍼지면서 파업의 명분과 대표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노노 갈등은요. 저도 기업 생활 30년 하면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국면을 많이 접했습니다만 이렇게 노노 갈등 생기는 순간 이 노조의 명분 그리고 이 노조의 이 단일 대우는 이미 흔들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는 하나 이렇게 외치던 노조가 정작 삼성 내부에서는 DS와 DX, 반도체와 비반도체로 갈라져서 서로 등을 돌린다면 이것이야말로 강성 노조 정치의 가장 위선적인 민낯입니다. 반도체만 챙기는 지도부, 조합비는 함께 내고 혜택은 특정 부문만 누리는 구조라면 이게 연대가 아니고 내부 차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조 스스로가 노노 갈등이라는 자폭의 불씨를 맞는 것입니다. 외부하고 싸우기 전에 내부 공정성부터 무너진 조직. 지금 삼성 노조의 위기는 사측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누구 편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 앞에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노노 갈등이 시작됐다. 글쎄요, 긍정적으로 보면 이 지금 삼성의 파업이 곧 이제 해결될 것 같다. 저는 이런 희망을 봅니다.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자, 이제 우리 그 호르무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 성박이 홍해 통과했네요. 호르무즈 봉쇄 후 두 번째 이런 기사입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로 한국의 원유 운송선이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해서 국내로 이렇게 원유를 수송한 사례가 두 번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선박은 사우디 얌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서 한국으로 운항 중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항해 안전 정보 제공, 선사, 선박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중동 해상 물류 리스크가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기존의 호르무즈 의존도를 일부 우회 항로로 분산하면서 에너지 수급 안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향후에도 원유 공급망 안전과 선원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이 중동의 위기의 핵심은요, 단순한 전면전이 아니라 이란의 이 호르무즈 압박 속에서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압박과 협상 카드 사이에서 국제 유가와 해상 질서 통제권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트럼프가 이 강한 제재, 지금 트럼프가 아니다. 이게 지금 협상 완료될까지는 내가 이거 호르무즈 안 풀어줄 거야. 이렇게 강한 제재를 하고 있고 그 이란의 그 경제적인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동시에 군사적 억지력도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는요. 글로벌 원유 시장에 대한 충격 그리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 부담을 고려해서 확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협상 주도권에 무게를 주는 압박 속 협상 전략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도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저께 연준에서도 이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리고 이 금리를 동결하는 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이 돈의 값, 그 이자를 내려서 투자를 활성화해서 GDP를 키우겠다. 이러한 전략과도 충돌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군사 억지력을 퍼붓고 그 다음에 이란의 이 강한 그 경제적 압박을 취한다는 건요. 이 트럼프식 협상전, 다시 말해서 이 협상의 그 테이블에 올라가기 전에 상대를 최대한 압박해서 테이블 그 협상 실제 힘을 얻겠다. 네, 이러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결국 이게 우리가 남의 전쟁 구경꾼이 아니고요. 미국 그리고 이란 협상 결과 하나에 우리의 유가, 환율, 물류비가 출렁거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보다 에너지 안보를 경제 정책의 최전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엇박자나는 외교 행보 당장 중단하고요. 빨리 지금이라도 다시 이 이란과 미국 협상에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이 동맹국으로서의 모습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띄워주세요. 자, 개미보다 3배 번 외국인 뭘 샀길래. 네, 이제 국내 경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코스피 급등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이 57.3%. 60%에 육박하네요. 평균 수익률이 57.3%로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 18.3%의 3배에 달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대한전성 등 그리고 AI 반도체, 전략, 방산 중심의 우리 대한민국 핵심 산업주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엔터, 바이오, 개별 성장주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했습니다. 외국인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전력 인프라 이 메가 트렌드에 올라탔고요. 개인은 상대적으로 테마, 감성 투자 비용이 높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가는 단기 과열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향후 인터넷, 바이오, 내수주 중심 순환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조수진의 경제는 민생이다 해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한민국 또는 미국, 우리의 경제가 살 길은 뭐다? GDP 분모를 높이는 것이고, GDP 분모를 키우기 위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뭐다? AI, 반도체, 전력, 방산이다. 네. 제가 이 얘기 누누이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한국을 무슨 감으로 투자하지 않고요. AI 반도체, 전력망, 방산,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 거대한 국가산업 구조 변화에 돈을 넣었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개인이 아직까지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AI 그 하드웨어 중심, 제조업 중심의 이러한 국가산업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테마와 감정에 흔들리면서 주식이 아니라 종목을 샀다. 네, 이거는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증시가요, 단순한 개별주 정세가 아니에요. 큰 판의 흐름입니다. 미국 중심의 AI의 산업 공급망 재편 속에서 삼성, SK, 전력, 방산 같은 전력 자산에 자본이 몰리는 구조입니다. 이게 너무 명확한데 이것을 못 읽으면 시장이 아니라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장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 오를까? 이 개별 종목 고민이 아니라요. 세계의 자본이 왜 그 산업에 베팅하느냐? 이거를 읽어야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감성 매매 이런 거 버리고요. 국익산업